자, 뉴스를 한번 볼게요. 뭐가 다 바뀌었나? 2018년도 보겠습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에도 $1 환율 상승 반전. 그때도 연방정부 지금 1월에 있죠. 예, 있는데 모르겠어요. 셧다운 지금 논의가 아마 월요일까지 결정돼야 될 겁니다. 금요일에 아마 됐나?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네요. 자, 잘 확인해 보시고, 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 강달러가 됐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약달러가 됐죠. 지금은 엄청난 강달러죠. 이게 미중 무역 전쟁 바로 전인데, 국내랑 상황도 되게 다르고요. 미국도 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게는 지갑 닫고 기업은 투자 미루고, 이건 또 비슷하죠. 지금과 비슷한데 환율은 그때와 완전 달라졌다. 그럼 환율은 사실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 그 나라의 경쟁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달러가 되고 약 원화죠. 원화가 약해진 이유는 외국 투자자들이 볼 때 경쟁력이 없는 거야, 한국이 이제. 예전과 같은 경쟁력은 없다. 그러니 우리한테는 악재죠. 그래서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내려갔다 국내 주가가 다시 그렇게 반등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조금 제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모였다 하면 가상화폐 얘기. 왜지? 왜일까요? 당연히 오르니까 그렇죠. 예, 자꾸 오르고 가상화폐가 붕괴하면 국가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었구나. 간단한 이유입니다. 왜? 금리 인하기였기 때문에 그랬죠. 예, 금리를 그때 1월 28일까지는 사실은 올리려고 했어요. 뒤쪽에 보시면 나옵니다. 파월이 2월 초인가? 예, 이제 딱 연준 의장이 돼서 올리겠다는 의지를 굳건하게 했는데 이때는 이제 인상기였죠. 그러다 갑자기 확 빠졌어요. 뜨거했습니다. 그때도. 어쨌든 가상화폐는 그때도 오르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올랐을까요? 아니에요. 조정받았어요. 자, 미국 나홀로 강세 주변으로 옮겨 확산. 그때도 미국이 나 혼자 좋았죠. 지금 어떻습니까? 나 혼자 좋아요. 나 혼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원화 강세 97년 외환위기 수준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도. 근데 지금 약세인데 뭐라 그래요? 네, 원화 약세인데도 또 외환위기 수준으로 경제위기 이어질 수도 나왔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제가 국민이지만 이래도 좋단 소리 못 듣고 저래도 좋단 소리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 바짝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자, 부동산 시장 3대 테마 안 꺾였다. 자, 국내에선 부동산 안 꺾였었어요, 이때. 근데 지금은 뭐 아직 안 꺾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꺾였다고 봐야죠. 네, 내려오고 있으니까 벌써 우리는 시작됐고 미국이 시작되지 않았다. 이제 미국 상황 보겠습니다. 미 경제 경기 침체 때 쓸 카드가 없다. 이때 없었어요. 금리를 안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5차례 인상은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못 올렸죠. 그래서 12월에는 1.5로 올렸죠. 그때 이제 빅스텝으로 올린 거죠. 연준 관계자들은 2020년까지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못 올렸습니다. 이유는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가 관세 부과하면서 이제 팍팍 터졌죠. 근데 요번에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없던 일이라 없다기보다는 급하게 당했지만 미국도 준비하고 있겠죠. 뭔가 방법을 찾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금리 상승기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때 연준이 옐런이었어요. 네. 그래서 돈을 푸는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금리는 올렸지만 상당히 노련하게 했는데 이분이 노련하지만 너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경기를 잘 지켜주긴 하는데 돈을 헤프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도 퍼펙트 스톰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자, 이제 파월 형님 등판하셨죠. 세계 경제 대통령. 네, 파월이 등판하면서 이제 한 2월 5일, 2월 6일쯤 되네요. 자, 여기 보십시오. 2월 7일부터 이제 미중시 급락했어요. 팍! 취임하자마자 한 방 먹었죠. 그러셔서 2.5% 이때만 해도 금리 4%를 넘겨 이제 낮췄지만 한 번 낮췄지만 3%로 또 더 높일 예정이다. 계속 이 얘기를 했죠. 하지만 한 대 맞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 내렸어요. 여기 보시면 출구 전략 본격화하고 금리를 인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생각은 해요. 이렇게 할 거다. 근데 실제 파월 형님이 이렇게 말했다 바꾼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그냥 금융인이라기보다 정치인에 좀 가깝잖아요. 그리고 그때 미연준 미국 증시에 섣불리 개입 안 할 듯. 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쭉 빠지니까 2020년도 딱 코로나 터졌을 때 바로 개입했죠? 바뀌어요. 모든 상황은 바뀐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란 얘기냐?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들 듣지 마시고 지금은 어떻다? 위험한 구간이다. 그러니까 살짝 조심해서 현금 챙겨놓고 있다가 내리면 사겠다. 그리고 올라가는 건 뭘로 따라간다? 지금 갖고 있는 걸로 따라가고 되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투자는 심플한 겁니다. 고점에서 대응은 되게 심플한데 이거 굉장히 오를까 내릴까 자꾸 맞추려고 하시니까 투자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자, 과거에서 바뀌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이때가 1월 22일이니까 이제 파월이 이때쯤 등극을 했어요. 하자마자 어때요? 급락을 맞죠. 급락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급락이 끝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다시 조정받고 검노선까지 내려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몰라요. 금리를 내려서 올라간 거다라고 말하기에 이 연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5월 정도에 내렸으니까 영향은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얻어맞았죠. 그래서 고점 부분은 무조건 이건 고점이잖아요. 제가 이게 검은색 선 요새 말씀드리죠. 요 선 닿으면 고점은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 더 가는 건 갖고 가면 되고요. 떨어지는 위치를 잘 보시라고요. 자, 떨어질 때 보면 여기 굵은 다홍색 선하고 조금 연한 이건 뭐 저기죠. 연한 요 두 개 레드 라인들이 겹치는 구간까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올라갔죠. 여기서 코로나 때도 이 두 개 라인에 겹치면서 떨어졌다고 올라갔죠. 그럼 여러분의 필승 전략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살 거예요. 이때가 오면 산다. 이번에도 2022년도 하락에도 어땠습니까? 자, 1차적으로 굵은 이 다홍색 선을 넘어서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튕겨서 여기 저점이 여기서 잡히잖아요. 그럼 이때 사시면 필승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열심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14,000 바로 내려간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하단선 11,000인데 이게 움직이면서 올라가니까 자 이때 승부를 볼 생각이고 지금은 그냥 천천히 좀 여유 있게 즐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고 내려올 때가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이렇게 하락, 그쵸?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하락.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락을 논할 위치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논할 수 없고 단지 중요한 건 경고망동하시면 안 된다. 지금 너무 낙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빠르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고민스러운 건 이 부분이에요. 지금 미국 고용 지표가 좋죠. 근데 미국은 항상 이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거하고요. 필라델피아 연준이 발표하는 게 항상 차이가 좀 있어요. 기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을 했죠. 얼마 전에도 하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기존에 좋다고 하다가 탁 바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좋다고 발표했는데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트리거가 당겨지겠죠. 그리고 요번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시국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 재입성을 했는데 이제 다음 그 출마는 없죠. 트럼프는 다음 출마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제일 강할 것 같습니다. 미국을 이제 다시 아메리칸 퍼스트로 만드는 거죠. 1위로 만들려면 중국을 아마 두드려 잡지 않을까. 그래서 머스크도 들어왔고 그리고 이 중국의 우주야망 희한하죠. 옛날에 소련하고 미국이 뭘 갖고 싸웠어요?
달나라에 사람 보내는 거 갖고 싸웠잖아요. 근데 미국이 먼저 갔죠. 소련이 먼저 갔는데 내리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미국이 사람을 먼저 내는데 그 다음에 달나라에 다시 누구 보냈나요? 안 보냈죠? 그 사람들이 그래요. 예, 국가들도 아니, 달나라 가서 뭐 할 거 아닌데 굳이 힘들게 보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먼저 거기를 선점했다. 그 뒤에 사람이 가서 거기 살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하지만 예, 달나라에 먼저 사람을 내린 건 미국이야.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가적 자존심이니까 지금 중국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시끄럽죠. 비트코인에 이번에 크게 하락을 한 이유가 파월 IC의 말에, 파월 형님의 말에 급락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안정적인 자산이면 이런 말에 안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코인 투자자분들께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나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변동성을 아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요새 쭉 계속 나와요. 트럼프 취임 동시에 비트코인 폭락할 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비토 투자자로서 내려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건 항상 노이즈가 많다는 거.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 비트코인 우주 경쟁 펼쳐진다. 이 두 개 팩터가 되게 경쟁이 심할 거여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좀 조심하실 필요도 있고, 대신 하락하는 구간 동안 여러분이 충분히 버티고 담아내신다면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 금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이유예요. 금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이 이걸 한번 건드려줘야 자국한테 유리하고 중국한텐 불리합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이건 GLD거든요. 미국 ETF인데 이렇게 오면 눌려가요. 똑같습니다. 주식하고. 얘 여기 왔죠? 요게 못 지켜주고 아랫꼬리 더 길게 달고 내려가면 또 눌려갈 겁니다. 그래서 단박에 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눠 사십시오. 무조건 나눠 사세요. 금하고 채권은 한 방에 들어가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나눠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얘들을 왜 사고 있어야 되냐? 주식이 급락할 때 상대적으로 그거를 해칭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포트폴리오 담으시라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봤을 때 지금 별로 저는 위치가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 밑에는 조비거든요. 조비 월봉인데 물론 주식과 이런 자산이 똑같은 형태로 움직이지 않지만 또 유사해요. 비트코인이 이때 앞에는 상장 전이니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쭉 내려왔죠. 조정받고 내려왔고 내려왔습니다. 저점 찍고 올려서 이 고점까지 못 가도 상승을 한번 줘요. 여기 상승 왔죠? 비슷한 가격까지는 아니지만 줬어요. 그럼 또 내렸죠? 이게 이제 쌍바닥 형성되는 거랑 비슷한데 자, 여기서 다시 내려왔어요. 조비도 여기서 한 번에 내려온 게 아니라 자, 그죠? 올렸다 내렸다. 이게 주식이 더 심하죠? 자산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요. 여기서 요번에 지금 눌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지지받으면 쏘고 아니면 내려간다. 그럼 다시 밑에 갔다가 다시 올라올 건데 비트코인 위치가 전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매수세가 충분하니까 좋은데 여기서 딱 지금 걸려 있거든요. 이 중간 위치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안 좋아졌어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코인도 결국 돈이 몰려야 돼요. 투자가 막 일어나야 얘가 밀고 올라가지. 돈을 빼는 분위기면 그럼 지금 나스닥 매도하고 코인도 매도하고 이런 분위기가 오면 이게 올라가기 쉽지 않겠죠. 조비도 여기서 계속 터치 돌파. 그쵸?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지지해주면 오히려 얘가 분위기가 더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툴이 되시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았죠. 닷컴 버블의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쫙 보시면 올라갔죠? 월봉으로 올라가서 요 상단 라인 닿고 요 라인 닿았죠. 그리고 뭐가 생겼어요? 긴 윗꼬리. 자, 엔비디아가 여기서 여기를 닿았죠. 긴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리고 나서 힘이 빠진 게 보이시죠,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이거 횡보죠. 이게 왜 그러냐? 매도세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올려도 윗꼬리 달고 매도세 있고
물론 진짜 센 애는 이거 뚫고 갑니다. 근데 그런 주식이 많잖아요. 확률상 10개 중에 얘를 뚫고 올라가는 1개 정도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그 1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얘도 눌렸다가 다시 재상승했는데 똑같진 않지만 못 가죠. 이전에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던 힘이 단박에 꺾였어요. 얘도 지금 힘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 꺾이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고점까지 거의 윗꼬리 없이 그냥 큰 장대항공 왔죠? 그러다가 긴 윗꼬리에 이게 음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 가격이 있을 땐 양봉이었죠. 그러니까 이쪽에선 양봉이었습니다. 이건 연봉이에요, 연봉. 자, 그럼 연봉이라고 하겠습니다. 발음이 좀 세네요. 자, 어쨌든 이게 이렇게 내려온 건 결국 이렇게 월봉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 나중에 보면 이게 밀리면 여러분 그 시세는 꺾이게 됩니다. 그 엔비디아가 지금 되게 큰 일을 해갖고 왔는데 24년도에 나스닥의 상승은 엔비디아가 끌고 온 건 거의 맞잖아요. 테슬라 이제 뒤쪽에 붙었는데 주도주가 바뀐다고 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전 주도주가 밀고 나가줘야 돼요. 근데 모양이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안 무너졌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지켜나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무너지는 느낌이다 라고 하시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죠.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25달러 깨면 좀 위험해요. 많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매도 대응하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셔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반등도 쉽지 않아요. 바로 나오지 못하고 어느 정도 눌렸다가 그 다음에 반등하게 되니까. 근데 엔비디아는 그런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반등을 해줘야만 나스닥을 좀 끌고 가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자, 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자산 가격이 지금 너무 좋은 이유는 뭔가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겠죠. 이게 더 유지가 되려면 경기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자산 가격 하락에 여러분이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상승해서 수익이 나시는 나주부 시청자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